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3월 24일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종합주가지수가 한 8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을 했죠. 코스닥은 7포인트로 강세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 눈에 띄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3차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다우가 300포인트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요즘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시장이 비교적 조금 덜 빠지는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본이 오늘 2% 넘는 하락, 홍콩도 2% 넘는 하락.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이 좀 약한 가운데 우리가 그런 대로 견조하게 좀 버틴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투자 주체별 그 매매 동향을 보면 그렇게 안심할 수만도 없는 게 지금 오늘 또 여러 차례 그 종합주가 지수가 3천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금년 1, 4분기 내에서 한 5, 6, 5, 6차례 정도 그런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물론 하락할 때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에 조금 순매수로 전환하는 듯 하면서도 장이 조금만 약하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여지없이 매물을 내놓고 개인들이 매수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종합주가지수가 장중에 무려 30포인트 넘는 하락,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런대로 장세가 다시 지수가 큰 폭으로 밀리지 않고 다시 돌아왔던 그 원동력이 시장에서 이제 점차로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 하루였습니다. 우선 한번 최근의 시황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눈에 띄게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차트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이제 1, 4분기 1, 2, 3월 달 장세가 다 지나가는 상황이고 금리 상승이 여전히 이 발목을 잡는, 물론 그 연준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년에 경기 성장률이 훨씬 양호할 걸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도 부양책, 지금 2조 달러, 먼저 1조 9천억에 또 오늘 어, 추가로 또 그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1, 4분기에서 어느 정도 작년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 종목군이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1, 4분기 시작할 때 1월 시작할 때 이 3월로 접어들면서 아주 현격하게 신고가로 기록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2, 4분기에 시도할 때 여전히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로 부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시장을 보면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1, 4분기에 우리가 가장 그 핫하게 시장을 달렸던 것이 애플의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마존 이런 쪽으로 해서 그 테슬라 전기차를 넘어서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해서 현대차라든가 뭐 2차 전기, 배터리 그쪽이 계속 장세를 초반에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는 점차적으로 폭스바겐이라든가 현대차 이런 곳들이 자체 생산 뭐 이런 쪽으로 기존의 배터리 3사에 대한 그 뭐 이제
도전장을 던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승해서 균열이 생기면서 자동차와 2차 전지 배터리가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 반도체가 외롭게 주도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삼성전자의 같은 경우도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기관들의 그 대규모 매물,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개인들이 바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때 종합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600조가 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전체적인 비중이 채 500조 정도에 머무르는 지금 우선주까지 합해서 현재 보통주가 483조고요. 우선주 여기에 한 5, 60주 더하면 한 530조 정도로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죠. 일단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1, 4분기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주목을 했던 이런 종목들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의 차트. 삼성전자 차트도 연초 시작하면서 물론 이게 85,000원대 정도에서 곧바로 순식간에 1월 11일 정도 96,800원 최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좀처럼 이 가격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물론 고점 대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정폭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지수를 방어하고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낙폭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다른 종목들을 한번 봐보면은 이건 현대차의 그래프인데요. 현대차는 21만 원에 연초에 21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2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더 그 하락폭이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 추세가 장기 추세가 깨지면서 하락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연초 시세를 거의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거는 삼성전기 그래프인데요. 18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2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또 3개월 동안 한 게 없죠. 전부 다 또 시세를 반납을 하고 제일 심각한 우리 주도주로 시장을 주도해왔던 LG화학이 연초에 무려 80만 원에서 출발을 해서 105만 원을 두 차례 걸쳐서 기록을 한 다음에 최근에 폭스바겐의 여파로 주가가 연초를 다 고스란히 반납하고 80만 원도 깨지고 내려왔죠. 추세가 완전히 이탈해서 조금 우려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타 삼성 SDI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65만 원대에서 지금 65만 원 밑으로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도주가 변경된 그런 상황에서 1월 달, 1, 2, 3월 달 바닥권이었지만 그 3개월에 그 가격이 위로 상회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효성 TNC인데요. 최근에 그 실적 호전하고 연관해 가지고 효성 TNC가 1월 달에 출발할 때 주가가 20만 원 그 정도 가격에서 오늘 57만 4천 원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이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거든요. 효성 첨단 소재도 15만 원, 16만 원, 15만 원
바닥권에서 무려 오늘 38만 원 종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3개월간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뭐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쪽이 주도주인 줄 알고 계속 이쪽에만 주가를 샀다 팔았다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에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기타 이제 언택으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던 네이버와 카카오도 사실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고점에서 약간 조정을 하는 그런 양상이긴 하지만은 아주 양호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건 이제 네이버인데요.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 이미 그 위에 충분히 수익을 주고 위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그 개인들이 지금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550만 주 매수하는 반면에 이 550만 주를 고스란히 기관과 외국인이 또 다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개인들이 이제 우량주다 해서 이쪽 그 삼성전자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우량주로 봤던 2차전지 좀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LG화학 쪽에 내려오면서 개인들이 많이 또 고점에 지금 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인들은 기존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했던 이런 쪽의 틀을 못 벗어나는 반면에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이렇게 종목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실은 그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종목 쪽으로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이런 종목으로 편입을 했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이 3월 달까지 1, 4분기에 시장이 끝나면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실적이라는 것이 또 여전히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 4분기에 갈수록 지금 1, 4분기에 대형주가 주도를 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좋아진 업종이 뭐였는가, 그런 종목이 뭐였는가. 대부분 보면 코롱 인더스트리라든가 뭐 PI 첨단 소재,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또 네이버와 카카오 마찬가지고요. 또 눈에 띄는 건 해운주, 또 H&M이 또 최근에 상당히 많이 또 신고가를 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게 H&M의 주가인데요. 사상 최대의 실적이 기대된다 해가지고 주가가 약하게 출발하면 곧바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펜오션도 1월 달보다 최고 고점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언가 우리가 그 시야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많이 감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비트코인 관련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가상화폐는 투기적 자산이다.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약하기는 했지만 또 시간에 의해서 다시 또 강했거든요. 제가 주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쿠팡의 그 상장을 할 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장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그런대로 그 10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면서 아주 잘 버티고 있는 선전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시장에 다르게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그 뉴욕 증시에 상장할 그런 재료들이 있는 그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지금 코인베이스가 우리 국내 그 업비트라든가 빗썸보다 거래 그 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3월 말에서 뭐 이제 3월도 다 갔지만 4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상장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지금 우리가 상장 예정가를 1,100불 정도 예상 110억, 120억 정도, 110조 이상을 예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1차적으로는 비트코인 관련주도 지금 비트코인이 대략 6천만 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파월 의장의 그 발언으로 장중에 한 6%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했다가 다시 종가 무렵에 회복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우리 빗썸의 지분 매각하고 관련되는 비덴트도 지난번 15,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을 하고 하는 모습인데 여하튼 빗썸의 인수 자책, 인수 가격 이런 것들이 협상될 때까지는 시장에서 쉽게 가격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의 대주주인 두나무의 상장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일단 코인베이스가 상장해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후속으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나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기업들도 지난번에 이제 한화투자증권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요즘 약간 조정에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3월달 시장 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또 4월로 접어들면 아무래도 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간이 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공매도의 새로운 공포가 시장을 엄습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재료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압축하고 시선을 좀 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